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데이블의 백승국입니다. 저는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한 웹 및 미디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웹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기본 개념 및 이 구글 애널리틱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들을 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웹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웹은 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노트북 또는 모바일 기계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크롬 또는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웹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웹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언제 방문을 했고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액션을 보였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을 웹 로그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웹 로그 데이터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이제 홈 화면인데요. 저런 웹 로그 분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디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 우리 사이트에 하루 방문자가 몇 명이지? 저번 주 대지 얼만큼 늘었지? 방문자가 평균적으로 몇 개의 기사를 읽고 이탈을 했는지, 또는 방문자들은 어떤 브라우저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어떤 유입 경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구글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또는 가장 많이 읽혀진, 우리 미디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컨텐츠는 무엇일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읽혀진 컨텐츠는 무엇이고, 지금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컨텐츠는 무엇이지? 이런 모든 분석들이 이런 웹 로그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웹 로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는 브라우저 쿠키라는 정보입니다. 브라우저 쿠키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용자가 내 사이트에 언제 방문을 했고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기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사용자가 다음 기사 페이지를 봤었을 때 같은 A라는 사용자인지 아니면 다른 B라는 사용자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식별 정보인데요. 이 브라우저 쿠키는 사용자가 회원 가입이나 어떤 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굉장히 작은 텍스트 파일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저희는 어떤 이메일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 정보도 알 수 없지만, 단순하게 이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A라는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구나, 그래서 이 A라는 사용자가 또 어떤 컨텐츠를 봤구나, 이런 식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브라우저 쿠키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웹 로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웹 및 미디어 데이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이제 웹 로그들을 축적을 하게 되고 분석을 하는 툴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구글 애널리틱스나 또는 이제 NHN 에이스 카운터처럼 웹 로그 분석만 전문으로 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어떤 종류의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웹 로그와 관련된 분석 및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툴들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블 같은 개인화 추천 플랫폼들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나 대시보드 정보들이 있고, 또는 ND소프트나 이제 미디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CMS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웹 로그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 무료이자 보통 미디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인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 개념 및 용어, 두 번째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어떤 통계들을 많이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처음 접속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번역 툴로 이제 미국에서 구글이 만든 툴이다 보니 그 툴이 번역 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딱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용어인지 사실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 용어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GA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구글 계정 또는 지메일 계정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구글 계정이 있으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은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의 어떤 계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뭐 시사일보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은 여러 명의 구글 계정들이 합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에 대해서는 속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의 정보가 있는데, 속성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은 시사일보라고 하면은 속성 값은 시사닷컴, 이거 예시적으로 제가 들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이런 시사닷컴을 속성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속성 값 안에서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사닷컴의 메인 페이지 또는 시사닷컴의 기사 페이지 또는 시사닷컴의 테스트를 위한 어떤 개발 사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 최상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웹사이트를 지정하는 개념이 있고, 보기, 이게 영어로 하면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쉬운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정, 속성, 보기 세 단계로 이제 층위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들에 대해서도 특히 세 가지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자, 유저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요. 이 유저는 브라우저 쿠키 기준으로 동일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사용자가 내 사이트에 동일한 브라우저로 몇 번을 방문하든지 이 사람은 하나의 유저, 사용자 수로 잡히게 되고요. 하지만 이 A라는 사용자가 오늘 오전에 접속을 했다가 30분이 지난 후, 뭐 점심 이후에 오후에 접속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용자는 한 명이지만 두 개의 세션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용자가 한 번 방문해서 페이지를 보는 어떤 단위라고, 묶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거보다 이제 그 밑에 있는 단위가 페이지 뷰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A라는 사용자가 시사닷컴에 오전에 접속을 했고 오후에 접속을 했으면은 한 명의 유저가 하루에 2번의 세션을 접속을 한 거고, 오전에 접속을 했었을 때 3개의 기사를 보고 이탈을 했고, 오후에 접속을 했을 때 4개의 기사를 보고 이탈을 했으면은 이 사용자는 그 언론사 구글 애널리틱스에 한 명의 유저가 2개의 세션, 또 총 7개의 페이지 뷰를 본 것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 유저, 세션, 페이지 뷰라는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면 될까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를 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미디어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를 헤드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런 스크립트가 설치가 된 이후에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구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구글 애널리틱스 대시보드에서 콘솔에서 데이터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첫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 설치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 가입이 필요하고, 그 계정을 가입하게 되면은 저는 어떤 UA 값이라고 하는 이제 값 정보가 있는 스크립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UA 값이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미디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CMS 툴에 따라서 설치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요. ND소프트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ND소프트 고객센터에 우리 미디어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를 하고 싶다, UA 값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전달을 드리게 되면은 ND소프트의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CMS 툴이 이제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 몬스터 인사이트 같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나서 저 UA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연동을 통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로 이제 정보가 전송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CMS 툴이나 자체적으로 전부 다 개발한 CMS 이용할 경우는 개발자 또는 이제 외주 그 개발사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설치까지 끝나게 되었을 경우, 내가 구글 애널리틱스 통해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기본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3, 4시간의 강의로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이제 방대한 분석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 아주 기본적인 통계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가 끝나고 홈 화면에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홈의 첫 번째 화면에서는 오늘 방문자가 몇 명이고 세션 수가 몇 명이고 이탈률이 얼마고 이런 전반적인 미디어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이 첫 번째 화면에 대해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내가 자주 보는 어떤 데이터, 내가 주로 봐야 되는 데이터들을 배치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편이다 보니 기본적인 구글 애널리틱스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메뉴 구성은 GA3 기준입니다. GA3 기준은 최근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GA3에서 GA4로 바뀌는 이제 베타 테스트를 끝나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건 GA3 기준이기 때문에 GA3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GA3의 이제 메뉴 구성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리포트라든지 대시보드 알람을 설정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GA에 익숙해지시면 사용하도록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트 부분은 실시간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이제 실시간 현황 데이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디언스 부분들은 누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으로 획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에콰지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문자들이 웹사이트에 도착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헤이버, 이제 번역으로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방문자들이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문자들이 이 사이트에서 어떤 액션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주로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고객들의 정보를 이제 이해하는 실제 이제 그런 웹 서비스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미디어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정보들은 리얼타임, 실시간 정보, 잠재거 고객, 오디언스 정보 메뉴, 획득, 에쿼지션 메뉴 또는 행동 비헤이버 메뉴, 이 주로 4가지의 메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메뉴 중에서도 사실 세부적인 서브 메뉴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은 제가 미디어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5가지 통계들에 대해서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메뉴에 있는 컨텐츠 페이지인데요. 이 실시간 메뉴에 있는 컨텐츠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사이트의 활성 사용자 수, 지금 실시간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몇 명이고, 그런 것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밑부분에 보여서는 오늘 우리가 발행한 컨텐츠들,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어떤 게 1등이고 어떤 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구나,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이제 편집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기사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잘 팔리고 있구나,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메뉴이고요. 두 번째는 획득이라는 메뉴에 있는 개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획득이라는 메뉴에 있는 개요 부분은 어떤 유입 경로로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기간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사이트는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구글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이걸 짧은 기간을 조정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기사들은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갑자기 확산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통계는 잠재 고객 메뉴에 있는 인구 통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데, 구글은 저희가 웹 로그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웹 로그를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미디어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연령대는 18세부터 24세가 많은지, 또는 이제 보여주신 예시처럼 45세부터 54세가 많은지, 또는 어떤 남성, 여성 어떤 비율이 많은지, 이런 인구 통계적인 정보를 추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미디어들은 우리의 고객은 이런 연령대와 이런 성별이니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잠재 고객 메뉴에 있는 행동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구글에서 이 사용자가 이 언론사에 처음 들어온 사용자인지 아니면 과거에 방문했는데 다시 재방문했는지를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디어 측의 입장에서는 리텐션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에 얼마나 충성 고객, 로열티에 있는 방문자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미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KPI로 가져가야 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행동 부분에 있는 사이트 컨텐츠 부분에 있는 컨텐츠별 PV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행동 부분에서 저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미디어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뭐 기사, 보통 이제 기사들일 텐데요. 미디어에서는 각각의 기사별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페이지 뷰를 발생시켰고 이 기사가 이탈률을 보게 되면은 이 기사에서 바로 이탈을 한 사람이 얼마인지, 아니면 다른 기사로 전환된 사용자가 얼마인지, 또는 이 기사를 평균적으로 읽은 체류 시간 같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얼만큼 가치 있는 기사인지, 기사의 컨텐츠적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개념과 어떤 통계 부분들을 주로 보시면 될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가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정상적이지 않게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브라우저 쿠키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사용자가 크롬으로 어떤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그거를 익스플로러로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로 잡히게 되고, 어떤 사용자가 똑같은 이제 그 기사 링크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건 또 다른 종류의 브라우저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있어서 유저가 굉장히 파편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램 로그 분석 툴들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단점들이고요. 또는 사용자가 이제 애드 블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크롬 GA 스크립트 자체가 로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가 잘못 설치된 경우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가 한 페이지에 2개가 설치된다든지, 또는 너무 하단에 설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잘못 설치가 돼서 로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GA 스크립트가 사실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GA 스크립트와 함께 CMS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미디어들이 필요한 적합한 이제 통계 데이터들을 이해하면서 미디어들이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더 나은 컨텐츠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